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북한에서 금괴 200kg이 강도들에게 탈취를 당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신기하죠? 저렇게 무섭고 폐쇄적으로 억압을 하는 나라에서도 목숨 걸고 저런 배팅에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제가 진짜로 신기합니다. 만약에 강도질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굉장히 신선한 뉴스인데 정은이가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애꿎은 사람들만 괜히 또 문책당하고 숙청을 당하는 거 아닐까 제가 또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정말로 신기한 뉴스죠. 마치 꼭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자, 그런데 영화를 보는 것 같다라는 그 소감이 저만 하는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전문가 솜씨라고 다들 말을 하고요. 도둑들이 트럭 바닥에 구멍을 뚫고 200kg의 금을 훔쳤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법들은 참고로 실제로 북한 보위부에서 조사를 나온 사람들, 조사관들도 미국 영화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이런 말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 금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셔도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확실히 좀 일반인들의 어떤 상상력,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빅뉴스죠. 간단하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북한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금괴 200kg이 통째로 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금 시세는 약 1kg에 우리나라에서 7,400에서 7,5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200kg의 금을 환산하자면은 대략 148억 원에서 149억 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금 200kg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느껴졌었는데 이 한 150억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또 국제뉴스 레벨 치고는 좀 적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참고로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은 이마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4,900억 상당의 어떤 그런 기업 경영의 그런 지분을 미리 증여를 받는데 여기서 상속세 내야 되는 게 얼마냐면은 무려 3천억 원 규모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상상 초월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물려받는 거에 비해서 세금이 좀 너무 많죠. 4,900억을 증여받으면은 뭐 세금이 490억인 것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60%가 넘는 3천억. 4,900억을 물려받는데 3천억을 세금을 낸다. 내가 내 어머니한테 받는 것보다 국가가 뜯어가는 게 더 많다. 좀 여러분들 부당하게 느껴지죠? 그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해도 너무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린 것이고. 자, 이재용 부회장,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참 이제 부회장이 아니라 회장으로 승진을 하셨죠.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20조 원대 규모의 재산을 이제 물려받는데 사실 그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지분으로 묶여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떻게 현찰로 20조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대략 20조 원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납부하는 상속세가 얼마냐면 무려 12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아까 금괴 뉴스보다 이거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재용 씨가 굉장히 심각한 경영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삼성 지분을 팔아가지고 이런 세금을 낸다면은 기업이 통째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 자본에 넘어가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분은 사실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사업 등을 비롯해서 경영에 신경 쓰기도 국가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기에도 바쁜 판국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아시아 최대 그룹의 기업 오너가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과연 이게 우리 국익에는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길인가? 이 나라 현실에 대해서 좀 비판이 또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되게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속세를 이렇게 많이 뜯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갑자기 상속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금괴 148억 여러분들 그죠? 이 금괴 150억 원 이하라고 하는 돈이 물론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거대한 돈이 맞죠. 천문학적인 돈인데 우리나라 주요 기업인들이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부모님 전 재산에서 60% 뜯기고 60%뭐 12조를 뜯기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잠깐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아 보라고 비교 차원에서 띄워드려 보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체감이 확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 금괴 200kg 탈취 사건은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가는 1호 국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도로로 이동하는 거리는 대략 223km 정도 된다라고 해요. 저 구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쪽 끝입니다. 그죠? 저 구간을 지나가다가 금 운반 차량이 전문적인 강도들의 습격을 받은 겁니다.
자, 자유아시아 방송인 RFA에 따르면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의주 일대는 북한 국가보위성과 안전성으로부터 조사반이 내려와가지고 발칵 지역 전체가 뒤집힌 상태다. 자, 이달 중순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가는 국도 1호 국도에서 금 운반 차량이 강도의 습격을 받았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운반차에서는 당 중앙으로 올라가던 금괴 200kg이 처음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얼굴을 가린 3명의 강도가 금괴를 실은 차가 잠깐 정차했을 때 불시에 이거를 습격을 했다라고 해요. 그 능숙한 솜씨로 무장 군인들을 손쉽게 제압을 한 뒤에 금이 들어있던 상차를 탈취한 뒤에 도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셋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들어 옮겼나 봐요. 뭐 참고로 헬스 웨이트를 좀 해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뭐 100kg에서 심지어 200kg이라는 무게도 사실 운동을 좀 오래 해오신 건장한 남자분들이라면은 잠깐 들어 올리는 게 아주 불가능한 무게까지는 아닙니다. 뭐 물론 근데 엮기는 우리가 잡기 좋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는 하죠. 손잡이가 없이 200kg을 드는 건 불가능하고요. 자, 하지만 금괴 상자도 마찬가지겠죠. 들기 좋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밧줄 손잡이 같은 것만 튼튼하게 묶여 있으면은 훈련받은 남자 3명이서 잠깐 들어옮기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저런 무게를 장거리 운반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자기들도 자동차 같은 장비가 있어야 그게 가능했을 텐데 뭐 알아서 훔치고 달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한번 읊어보는 거고요. 하여간에 정말로 보기 드문 정말로 영화 같은 사건입니다. 북한 같은 억압되고 폐쇄적인 살벌한 나라에서도 저런 게 가능하구나 싶더라고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 스토리에서도 북한에서 금괴 탈취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쓰면은 그거 비현실적인 초딩 시나리오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비판부터 했을 것 같은데 역시 현실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항상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 세상에 정말로 불가능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인생에서 정말 멋지게 한번 여러분들 살아봅시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여러분들이 내년에 갑자기 또 크게 성공할지 누구도 몰라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자, 참고로 당시 북한 금 운반 차량에는 39호실 직원 3명, 무장군인 2명, 운전기사 1명을 포함해서 총 6명의 인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강도들이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금을 털어갈 때까지 제대로 상황 인식도 못했다라는 뉴스 기사도 제가 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강도들이 순식간에 무장군인들을 제압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순식간에 번개같이 털 것 같다라는 소리인데 그 정황상 추측하건대 현지에서도 범인들이 군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몫 단단히 챙겨가지고 나라를 뜰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하루 이틀 지나도 범인들의 신원 파악조차 안 되는 걸 보면은 거의 성공한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이건 진짜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자, 현지에서는 금 운반 정보를 잘 알고 있던 내부자와 사전에 공모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은 조사 빡세게 받겠죠. 자, 차량 바닥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금을 탈취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조사를 나왔던 보위원들이 이제 미국 영화에 나오던 수법을 그대로 모방했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차량 바닥에 구멍을 뚫는다라는 게 좀 생소하고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뭐 그렇게 했다면은 저 사람들이 그렇게 훔쳤다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던 거겠죠. 이제 북한의 금 운반 차량이 제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나라 현금 수송 차량하고 비슷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뒤에 있는 문이 뭐 현장에서 인수자 앞에 가기 전까지는 열기 어려운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든지 뭐 자물쇠가 아주 두꺼운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든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뭐 그건 제가 그렇다라는 얘기고. 자, 때문에 이번 사건을 두고 북한의 국가보위성과 안전성에서는 평안북도 지역의 경보부대, 우리나라 말로 특수부대 출신의 제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 당일 행적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황금 200kg를 훔쳐서 달아난 그 무시무시한 범인들의 신원이나 행적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둑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자, 참고로 북한에는 나름대로 금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황해남도, 평안북도, 양강도 같은 곳에 있다고 하죠. 황해남도의 홀동금광, 특히 평안북도의 운산금광이나 천마금광 같은 곳들은 꽤 유명한 곳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운산금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우리나라 문학작품 같은 데도 몇 번 등장했을 정도로 나름대로 유서 깊은 금광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금광이거든요. 자, 북한의 금광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5호 관리부, 국가안전보위성 같은 특수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데서 생산된 금들은 당연히 뭐 개인이나 회사가 가져가고 그런 거 없죠. 북한에서 생산된 금의 거의 대부분은 당 자금으로 상납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그나마 근근히 버티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만도 하네요. 자, 북한의 한 해 금 생산량은 2톤에서 4톤 정도는 된다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금액이죠. 개인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고요. 자, 참고로 북한에서는 개인 간의 금 거래가 엄격하게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적발된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는 절대로 저 금액을 당연히 처분이 불가능할 거고, 뭐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 해외로 진작에 그 사람들은 나르고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좀 이런 독특한 소식을 제가 한번 또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뭐 북한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또 뭐 북한에는 어떤 금 생산량이 한 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 차원에서 제가 짚어드려 보았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월드컵 경기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주말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좀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좋아요, 엄지손가락 꼭 한번 좀 눌러주시고요. 힘내라고 댓글도 한 줄 좀 달아주시고요. 또 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저의 금광 아니겠습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얼음사이다 채널에 멤버십 회원 가입도 해가지고 좀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